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조사한 결과를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환 당국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SBS의 원일이 선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본회의가 원래 오후 2시로 잡혀 있었을 텐데요. 열리고 있습니까? 아직 안 열렸고요. 지금 최근까지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1시 40분쯤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로텐더홀에서 지금 피켓팅 들고 지명 철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쓰인 피켓을 들고 지금 이제 집단 시위를 한다는 소식 좀 듣고선 지금 들어왔습니다. 방침은 이렇습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들어가서 일단 항의하고 집단 퇴장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는데 지금 저 라이브 화면을 보면은 아직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 다 들어와서 지금 착석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예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의 방침은 들어와서 항의하고 집단 퇴장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는데요. 저기 이제 들어오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들어와서 원래 방침대로 항의하고 집단 퇴장하겠다는 건지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화면만 놓고 보면 아직 하여튼 민주당 의원들은 들어와 있고요. 국민의당 의원들은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른정당도 뭐 표결에는 참여하겠다. 다만 반대표 던지겠다고 했으니까 들어왔고요. 저 오른쪽에 빈 자리가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 같습니다. 107석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집단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들어와서 집단 퇴장을 할지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 빈 자리는 국회의원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맨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빈 자리가 한국당 의원들의 자리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의결 정족수, 제적의 과반이라고 하니까 지금 299석인가요? 원래는 300석인데 한 그렇죠. 석이 지금 비어있죠? 네, 299석 중에 150명만 이제 표결에 참여하면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절반만 참석하면 되는 거니까 표결 자체에는 뭐 이렇게 큰 변수는 없어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표결이 처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 자막에 나옵니다만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어찌됐든 찬성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합치면 160석입니다. 게다가 정의당도 뭐 찬성적으로 본다면 166석이죠. 그래서 전체 뭐 150석을 넘어서기 때문에 일단 찬성이 인데다가 게다가 이제 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아예 안 들어온다 하면은 의결 정족수가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7석을 뺀 200석 정도가 이제 정족수가 되겠죠. 안 들어오면 가결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총민주당은 뭐 가결될 걸 전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표결해서 간발 차이로라도 인준을 부결시킬 수 있다고 하면 표결에 참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에서 본인들의 저항이랄까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이낙연 총리 인준안 자체를 본인의 상정을 이제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표결을 참여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건 사실은 가장 강경한 투쟁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를 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한번 투쟁하겠다는 그 의지를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한 건데요. 결국 이번에 인준안이 통과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저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하면 이후의 장관 인선 통과 청문회 과정이 상당히 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예, 그런 모습도 뭐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반복해서 봐왔던 것 같은데 일단 초점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무난히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제적의원 과반이면 150석이면 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107석을 빼면은 한 190석 정도, 190명 정도 표결에 참여한다고 한다면은 96표. 100석이면 통과. 96표, 뭐 100표면 되는데 민주당 의원이 120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만 다 던져더라도 표결되는 아마 정의당은 거의 다 찬성을 할 걸로 보고요. 국민의당이 이제 40석이 4.1투표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제 찬성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탈표가 예상이 된다고 하지만은 아마 별 무난하게 찬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론으로 바른정당 이제 반대를 했지만은 20석 가운데 일부도 찬성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통과는 과반수 이상 크게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무난히 통과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표결에 불참하겠다. 아마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그 다음에 시선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열어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오늘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전국을 어쨌든 간에 제1야당으로서 힘있게 끌어가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저희들은 정부를 출범시키고 운영해본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새 정부를 출범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새 정부 출범의 첫 단추인 국무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저희들의 심정도 대단히 안타깝고 불편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많고 의혹투성이인 사람을 내놓고 급하니까 무조건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도저히 이 상태로는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묵인하고 도덕성 부재 내각으로 출발하는 것을 방조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국회에서 표결이 끝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그때 또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좀 무거운 주제고요. 청와대가 어제 오후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던 사안이죠.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상 조사해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어젯밤에 청와대가 몇몇 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를 오늘 오전에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도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배치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기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청와대가 어제 오후에 진상조사 지시했다고 발표한 다음에 오늘 오전에 조사 결과를 또 발표를 했어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움직이네요. 있죠. 근데 내용이 많이 바뀌었네요. 워딩이 바뀌었고 표현이 바뀌었죠. 어제는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해서 하는 그 근거로 사드 4기를 국내로 몰래 반입을 했고 이 사실을 숨겼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다소 감정 섞인 발표를 좀 했고요. 진상조사를 거친 오늘 아침은 다소 좀 워딩이 좀 정제가 좀 됐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몰래 반입했다는 내용은 빠졌고요.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 사드 발사기 4기가 보부대에 배치됐다라는 문구가 초기 문안에는 있었지만 이것이 그 감독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통째로 빠졌다. 여기에는 이 표현 자체는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근데 대상자는 이제 3명으로 좀 압축이 됐습니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이 3사람의 어느 라인을 거치면서 이 보고서의 초기 문안이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안영환 의원님, 안영환 교수님은 이 사안 청와대의 어제 진상조사 지시 발표에 대해서 정치권도 그렇고 국방부 쪽도 그렇고 상당히 또 다르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표현들을 비춰본다면은. 그런데 지금 어제 지금 원일이 선임 기자 말씀하신 것과 비춰볼 때 표현들이 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윤 대변인인가요? 예, 윤수석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자, 추가 배치와 추가 반입이라는 거 굉장히 표현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같은 워딩을 표현을 쓰면서도 4기 추가 배치와 추가 반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반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에 반입이 됐다고 보는 거고 배치라는 것은 상주 기지에 배치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그 표현이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상주기지에 2기가 들어와 있는 것은 뭐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됐고 4기가 국내에 반입이 됐다는 것을 대통령이 몰랐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인지 상주기지에 추가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화를 냈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명확치가 않습니다. 자, 4기가 국내에 반입됐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걸 대통령이 몰라가지고 화를 냈다? 이것도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고를 지금, 물론 국방부가 청와대 발표대로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면 엄청난 일이죠.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4기가 국내에 들어온 것을 대통령이 몰랐는데 왜 그걸 보고 안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넌센스예요.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동안, 물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몰랐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청와대 측 발표가 나왔는데 국방부 측도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방부는 일단은 지금 국방개혁 들어올까 봐서 납작 엎드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마 반론을 제기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정확한 이야기와 사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영환 전 의원께서 상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주. 네, 성주고. 그 원일이 기자가 아까 몰래라고 하는 표현은 해석을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제 내용을 다시 봤더니 비공개로 이렇게 돼 있죠. 비공개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 지금 국방부가 반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당연히 기자들이 국방부 장관 출근길에 몰려들어서 청와대가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한민구 장관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관련해서 국정기획에 보고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문제는 대통령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다른 말씀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보실장 따로 만나셨을 때도 얘기 안 하셨나요? 아니, 그런 얘기는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 장관과 28일에 점심을 먹으면서 내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 물어봤더니 한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그런 내용까지 공개를 했는데 한 장관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안영환 의원님 말씀에 보태서 유채진 원장이 보시기에 청와대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배경과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안 의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왜 이런 사안을 제대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강한 의심인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보고 과정에서 초기에 기록됐던 사드 6기 반입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삭제된 부분도 그렇고 5월 25일 이제 국정자문위원회 보고할 때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실제로 누락됐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국방부 쪽에서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월 28일 정식으로 지목을 내서 4기가 사드 4기가 추가로 반입됐냐라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워낙 논란이 있어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차 물어본 거죠. 이제 정우용 안보실장이 직접 그것도 식사까지 하면서 단둘이 말이죠. 한민국 국방장관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두림전에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공론화되고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이 부분의 논의 자체를 국방부에서 거래하지 않는가. 가능하면 언급 자체, 논란 자체를 하길 원치 않는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 현 정부는 에 비해서 과거 정부 어떻게 해서든 사드를 이른바 어떤 말뚝박기라고 표현하던데요. 일찌감치 쐐기를 박아서 기정사실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현 정부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다소 유연성을 가지고 이후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뭔가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도 하고 다양한 카드를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 너무 답답하고 밀실 위주고 비밀 위주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린다는 점에서 상당히 화가 날 법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방부의 비밀주의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윤수석이 발표한 내용에서 삭제됐다고 하면서 6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 지금 6개의 발사가 함께 있지 않습니다. 2기는 성주 기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4기가 지금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6기 발사대가 모 캠프에 보관, 이건 팩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 팩트 자체가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지웠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케이블 TV 방송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4기는 외관에 있는 미군 기지 보관 중이다.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안 했다는 것도 우습고 또 그걸 모르고 이제 와서 왜 보고를 안 했냐. 굉장히 지금 미스테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사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청 동결 바꿀 문제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6개 들어와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보고 누락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국방부가 나하고 생각이 틀려. 대통령 과정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국방부가 계속 야당을 반발하는 그런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국방부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유감이 있을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에서는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 내가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이려 해? 라는 감정 기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만약에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국기문란입니다. 굉장히 조사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정보고회입니까? 거기서 보고할 때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국정 현안에 대해서 보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누락했다. 국정기획자문회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발표 보고했다 하는데 이제 그 문제도 엇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 파악이 필요합니다. 단 여기서 이제 필요한 문제는 과연 이런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런 자중 질환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건 전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사실이라면 이거는 엄연한 국기문란이다. 엄정히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드는 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열흘 동안 열흘 넘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첫 국가안전보장이 상임위원회도 했고. 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미 보고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방부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적절한 이 비공개 공식적인 그런 계속 접촉이 있었으니까 보고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그쪽으로 좀 넘기고 있고요. 안보실장은 지금 내가 보고할 내용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안의 본질은 사드라는 뜨거운 이 감자를 놓고 현 정부와 구 정부가 얼마나 서로 이거를 서로 미루면서 서로 외면하고 있었던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자, 기회가 언론에서 봤을 때 기회가 3번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국방부를 방문을 했었죠. 취임 이후에. 그죠? 네. 장관 만나서 다 덕담 나누고 다 잘했단 말이에요. 네, 찾아가는 대통령 그렇죠. 시리즈로. 예, 갔죠. 두 번째는 국정자문회의에서 공식 보고 기회가 한 번 있었단 말이죠. 세 번째는 전직 장관들, 현 장관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부 당시의 장관이지만 퇴임 이후까지도 도와달라고 대통령이 덕담 다 나누고 3번 다 했단 말이에요. 이 3번의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이게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이 뒤늦게 알았다는 걸 놓고 의도적으로 누락이냐 비공개냐 마냐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사드라는 이 절대절명의 이슈를 놓고 현 정부는 따로 국방부 장관을 부르든 아니면 국방부에 됐든 안보실장이 됐든 사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를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지금 한민국 국방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왜 보고하지 않았냐고 다그치니까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대답하지 않은 거지 보고를 누락한 것이나 의도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매우 궁색하죠, 변명이. 이 네. 문제에서만큼은 이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정식으로 보고를 10번을 해도 현찬을 문제를 놓고 아무도 묻지도 않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드를 둘러싼 우리의 지금 현실인 거죠. 네, 국방부의 국정기획자문회의 보고 과정을 저희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안 물어본 것도 이상하고, 사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고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면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고했었어야죠. 보고했어야 되는 네. 사안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 국방부가 그동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사실 질문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국방부 기자들은 그냥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미 4기 다 국내에 들어와 있다. 왜냐하면 지난달 말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보도되고 그랬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방부의 이달 초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이 브리핑된 적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들어가나요? 사드 체계의 전개 일정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전개 일정도 한미가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공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일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당연하겠죠. 여당과 야당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대선 직전에 국민 몰래 무려 4기의 사드가 몰래 들어올 수 있었는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병의 파악, 책임자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신속하게 공개를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한 발언 자체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전략 자산인 사드 배치를 극도의 보안 속에 다루지 않고 이렇게 남의 말 하듯이 마치 국회가 정부 국정감사 하듯이 조사를 지시하는 것부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방부를 다그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와대 발표대로 한다면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면서 사드와 같은 중대한 외교 현안에 대해 기본 현안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외교 안보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 쏠리는 국민의 이목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국민의 우려도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야당 반응 중에 보면 말이죠.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게 혹시 인사청문회 5대 인사원칙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덮으려고 이걸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응이 나오네요. 의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는. 야당은 또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현재 뭐 인사청문을 앞두고 워낙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과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히 보이는 것은 국방부 군기 잡겠다는 것은 확실히 보입니다. 예. 다른 건 정치 의도는 아마 있을 수도 없을 수 있건 각자의 생각이 나름이겠죠.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현재 개혁 중에 이 정부가 추진한 개혁 중에 이제 검찰 개혁 다음에 국방 개혁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사드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국방부에서 확실히 군기를 잡고 개혁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 개혁에 착수하듯이.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걸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의 진보 정권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보수와 진보수가 첨예하게 이제 이해관계, 생각 자체가 이제 크게 다르죠.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이 정권 새로운 안보실장 인수인계 하는데 A4용지 한 장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방송에 엊그제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참 중요한 국방 정책조차도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협조 비율이 갈라질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정말 국방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부분이 사드를 통해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협치를 통해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이 정말 제대로 된 우리 협치를 통해서 이 사드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과의 말씀을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는 배치 과정 매우 투명하게 진행됐고 사드 프로그램에 매진할 것이다. 이런 반응이 오늘 나왔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